원래 저희가 7시 출근 5시 퇴근인데 네. 임신하신 기사님들은 4시 1시간 일찍 5시에 끝나도 이제 연장이 안 돼요. 4시에 무조건 퇴근을 해야 되는데 업무량은 같았어요. 워낙 바쁜 매장이었으니까 점심시간을 제가 더 짧게 쓰는 거죠. 각별히 조심해야 할 임신 초기.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1시간 빨리 업무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만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각서 같은 것처럼 네. 저한테 뭘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제가 원해서 일을 하는 거고 제 의지로 네. 하는 거니까 뭐 회사가 나중에 잘못돼도 뭐 책임은 지지 않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이게 전에 어떤 기사님이 회사 책임으로 말을 해서 혹시 모르니까 받아둔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제빵 기사가 여성인 파리바게트. 이런 일이 과연 처음이었을까? 2017년 한 해 직장인 여성의 유산율은 21.5%. 같은 시기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의 유산율은 50%로 2배가 넘습니다. 상황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해 아이를 유산했다는 카페 기사를 만났습니다. 카페 기사는 샌드위치와 음료를 제조합니다.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은 계속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협소한 공간에서 계속 서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아마 좀 무리가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도 마지못해 후유증이 컸던 유정 씨는 회사에 휴가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빵이 크고 제가 이제 갑자기 쉬어버리게 되면 누군가는 대체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이나 일주일 좀 넘게 쉬고 싶은데 더 안 되냐 하니까 일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밖에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사측이 공지한 모성보호 관련 지침입니다. 임산부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금지하고 쉬운 업무로 전환시키며 근로기준법상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제빵 기사들은 법으로 보장된 연차나 병가조차 사용하기 힘들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파리바게트에는 메인 제빵 기사들의 휴무일과 비상시를 대체해주는 지원 기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 기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메인 기사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빵 기사 운용은 점주들이 회사에 내는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한 500 이상은 준다고 들었어요. 엄청 놀랐었어요, 듣고. 사장님은 회사에 내는 돈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셔서 저희도 그 정도 받는 줄 아세요. 회사에 내는 비용에 비해 인력은 충분할까? 가맹 점주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공대에서 누구도 하나 들어서 어떤 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지혜도 시청자. 제빵 기사 출신으로 직접 매장을 차린 점주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계실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점주와 제빵 기사를 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도 좀 원래 제빵가 엄청 비싸죠. 비싸가지고 제가 하는 것도 있죠. 얼마씩이나 보통 평소에 일반 매장에서 나갈 때? 그런 가맹적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회사는 급여가 높은 지원 기사를 늘리는 대신 메인 기사들의 희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원기사 급여가 더 세다 보니까 지원이 많으면은 더 안 좋겠죠. 메인 기사가 그만둬가지고 빵꾸가 난 매장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원기사가 모자란 만큼의 일정을 자기 힘으로 다 대체해갖고 채워가지고서는 한 달을 버티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사람 더 뽑아가지고서는 힘을 원활하게 돌리는 것보다 얘네들 힘을 잘라가지고 얘네가 더 뛰는 게 자기들한테 훨씬 이익이잖아요. 파리바게트에서 카페 기사로 일했던 최신혜 씨는 얼마 전 사직서를 냈습니다. 후련합니다. 퇴사에 대한 후련함? 드디어 벗어났구나, 뭐 이런. 30대 초반부터 6년을 함께한 직장이었지만 아쉬움은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정보 제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출결 관리를 그걸로 하거든요. 출근했다 찍고 퇴근할 때 찍고. 근데 뭐 저희가 4시가 퇴근인데
4시 15분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게 말이 많아지니까 그냥 퇴근한 걸로 찍어라라고 그 중간 관리자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분명히 일한 거는 더 많지만 서류상으로 아니면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거는 저희는 52시간 근무를 한 거죠. 그런 거 개념 여러 없이 문제점들을 계속 개선해달라는 추가 요구도 업무를 해봤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회사에 실망했다는 신혜 씨.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 일은 참 열심히 했는데 보람이 없었네요. 언젠가 내 카페를 차리겠다는 꿈 하나로 버텨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거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아쉬움? 파리바게트는 일을 그만뒀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 자신들을 떠나게 만드는지 생각해 봐달라고 했습니다. SPC 그룹의 총수는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실존 모델로도 잘 알려진 허영인 회장입니다. 1980년대부터 베스킨라빈스와 파리 크라상, 파리 바게트를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그룹을 국내 제빵 업계의 선두 주자로 성장시킨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평소 상생과 나눔의 정신을 강조해 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SPC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사직격에 만난 일부 노동자들은 연차 그리고 생리휴가와 같은 보건휴가를 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때때로 연장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연장 꺾기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같이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PB 파트너즈는 일부의 사례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파악할 순 없지만 매년 단체 협약을 통해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노동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어 왔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측의 의지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우려했던 한 가지는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문제에 주목한 이유는 전국 수천 곳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